타러 가요. 도착했습니다. 오늘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졸업식이 있어서 졸업 선물 저희랑 컨택 되신 분 선물도 들고 가고 있습니다. 가서 일단 여러 학생들 인터뷰도 해보고 아무튼 그럴 예정입니다. 나중에 가서 다시 또 킬게요. 안녕. 혹시 AI 챗봇 같은 거를 뭐 여러 데서 하루에 몇 번 정도 사용하시고 혹시 어떤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시절에는 NUS에서 항공과를 전공했고 네. 지금도 IT 쪽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로 코딩 보조 용도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AI가 아주 복잡한 수의 코딩까지 힘들지라도 비교적 간단한 인간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라고 하는 인간이 이제 수작업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간단한 명령 프롬프트만으로 대신 해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효율적으로 코딩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그런 챗봇을 처음 사용했을 때 이거를 이용하는데 딱히 어려움은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챗봇이 초기 단계에는 이제 토큰이라 그래서 초기에 이제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한 10문장 정도만 입력해도 그 이상은 입력할 수 없었고 이제 이 챗봇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도 일정 이상 답변이 길어지면은 답변이 엉망진창이 되고 내용이 연결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챗GPT, 클로드 등등 다양한 챗봇들이 점점 출시가 되고 있고 시간이 거듭됨에 따라서 버전이 올라가고 또 성능이 나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해져서 점점 불편함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더욱더 미래가 되면은 이런 점들이 보다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챗봇이 제공하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정확성이나 좀 숨긴 답을 대답해주거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흔히 환각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챗봇이 틀린 정보를 실제로 있는 정보인 것처럼 혹은 정확한 정보인 것처럼 이제 유저들한테 있어서 이제 고의가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제 속이는 것처럼 되는 게 환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아직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딩을 했는데 이제 이 AI가 준 코드를 그대로 챗봇에 그대로 입력을 해보니까 버그가 난다던가 컴파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던가 실행 오류가 난다는 오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럴 경우에 이제 이런 오류가 나서 고쳐줄 수 있겠냐고 추가적인 프롬프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혹은 애초에 재선에서 한번 검증을 해본 다음에 입력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해준 대로 정확성의 문제 때문에 100%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신빙성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ow many times a day do you use the AI chatbot? For what purpose do you usually use it? Usually it's 3 to 5 times a day. We used to solve some of these work problems like debugging, maybe writing a script for a program. Did you have any difficulty adjusting when you first use chatbot? 저는 지금 NUS에서 컴공과를 전공해서 지금 금융과 테크를 합쳐서 핀테크라고 그러는데 핀테크 쪽 더 구체적으로는 외환, FX 트레이딩 하는 회사에서 그 플랫폼 개발을 맡고 있고요. 현재 풀스택 개발자로서 이 플랫폼의 UI, UX 등 프론트엔드와 서버 쪽 알고리즘이나 어떤 서버적인 기능 등을 개발하는 백엔드 둘 모두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어떤 식이냐면은 단순히 어떤 문장을 쳐요. 문장을 치거나 여기서 주어진 인풋에서 객관식 형식으로 고르거나 하면은 데이터 기반. 그렇죠. 이런 걸 룰 베이스라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뭔가 AI라고 하면은 통계 기반으로 해서 얘가 생성형 AI라고 그러는데 답변을 생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얘는 단순히 그 질문 데이터 안에서 제가 치거나 선택한 거에 기반해서 거기에 딱 입력돼 있는 것만 유저 입장에서는 부산에 대해서 뭔가 유동적으로 질문하고 싶어도 그 폭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챗GPT, 클로드 등 외부 API랑 연결을 해서 거기에다 부산 예를 들면 요새는 커스텀 GPT라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챗GPT를 만드는 것도 쉽게 가능하니까 그걸 개발을 해서 여기 카카오톡 챗봇과 외부 서버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챗봇을 개발을 한다면 훨씬 더 정보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유저 입장의 자유도도 높아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버스 시간을 아 맞아 보고 맞아 싶다고 맞아. 해서 네, 버스 시간을 보고 싶으면 버스 시간을 물어봐요. 그럼 이 중에서 이거 누르고 네. 이 중에서 일반 스케줄 누르고 시간도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단계가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단순 룰 베이스로 작동하는 네, 맞아, 자동화 맞아, 보시니까 맞아, 맞아요. AI는 연결을 통해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해결할 수 있겠죠 이것도. 현재 챗봇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소프트웨어적인 게 가장 크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하드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최근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애초에 요즘에 미국 주식도 보시면은 가장 핫하고 많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게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가 왜 그렇게 많이 오르냐고 하면은 AI가 즉 챗봇이 보다 좋은 성능을 내고 더 높은 수준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보다 높은 사양의 하드웨어, 그래픽카드 등이 필수적인데 이거를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적 기술이 뒷받침된다고 해도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드웨어, 좋은 사양의 슈퍼컴퓨터 혹은 그래픽카드 등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 반도체, 그래픽카드 등 하드웨어적 기술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챗봇의 자연어 처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챗GPT, 클로드, 뭐 잼미나이 등등의 챗봇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를 저희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은 네. 얼핏 보기에는 그걸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이 어떤 메타가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통계적으로 이 단어를 내가 입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수십억 개 단어들 중에서 이제 이 다음엔 이 단어가 오고 이 다음에 이 단어가 오고 이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냥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단어들을 나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순히 통계 그리고 이런 나열에만 의존하는 현재 한계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인간의 감정이라든가 인간의 논리력을 갖출 수 있는 메타 개발 등에 조금 더 투자가 된다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흔히들 저희가 강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GI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용자 피드백을 챗봇 개선에 어떻게 반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재 챗봇은 데이터 기반으로 이 단어 다음엔 이 단어, 이 단어 다음엔 이 단어 이거를 이제 가장 확률이 높고 가장 적합한 걸 골라서 랜덤으로 나열하는 방식인데 저희가 이제 피드백이라 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피드백으로는 챗GPT 등을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엄지 위, 엄지 아래 각각 그 답변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 답변을 좋다고 평가했을 경우에는 보다 다음에 유사한 질문이 나왔을 때 이와 비슷한 답변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더 이거에 대해서 사용자가 악평을 했을 경우에 엄지 다운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것과 유사한 답변이 보다 사용자한테 선호되지 않는 답변이라고 AI가 학습을 해서 이게 더 나올 확률이 줄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확률과 선호도 등을 조절하는 식으로 현재 피드백이 반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챗봇의 대화 흐름을 설계할 때 개발자시니까 설계할 때 혹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게 있는지.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컨텍스트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한국말로 직역하면 문맥인데 얘가 이제 이 AI 챗봇이 흐름을 한 번에 어디까지 파악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한 번에 10마디를 기억할 수 있으면은 10마디 이상 가면은 엉뚱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10마디, 100마디, 1000마디 이런 식으로 이걸 설정하는 거를 이 컨텍스트 사이즈라고 그러는데 이 컨텍스트의 용량을 최대한 많이 현재의 챗봇은 아무래도 한계가 크다 보니까
뭐 프롬프트가 조금만 길어져도 금방 또 읽고 다른 소리를 하기 일수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현재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성능이나 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챗봇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FX 외환 트레이딩 회사인데 최근에 AI 회사 하나랑 손을 잡아서 그래서 이 사용자의 P&L이라 그래서 손실을 분석을 해서 AI가 이제 너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라,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칭을 설정하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는데 이게 최근에 평판이 꽤 좋다고 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예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 학교 챗봇을 아까 써보셨잖아요. 네. 그걸 이제 개선하려면 어떤 전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지. 그래서 아까도 따로 말씀 간단하게 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전혀 AI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단순히 룰 베이스라 그래서 단순히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그냥 외부 서버와의 연결이 전혀 없이 카카오톡 그냥 자체 챗봇 개발자 기능을 이용한 단순한 스크립트에 불과해요. 그래서 유저가 선택된 객관식 선택 중에서 고르거나 혹은 간단한 문장 등을 입력하면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아 이거는 유저가 이걸 원한다라고 인식을 해서 이제 가장 그 유저가 원하는 것과 유사한 질문을 거기서 찾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데이터에서 이제 제공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첫 번째 데이터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유저가 만약 그 데이터에 입력되지 않은 질문을 또 다른 말투로 질문한다고 하면은 이제 챗봇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양한 워딩,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이제 챗봇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치명적인 약점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챗GPT라든가 여러 가지 흔히들 얘기하는 이런 것들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이런 외부 서비스와 연결하는 걸 API라고 하는데 이런 외부 API와 연결을 통해서 유저에게 보다 더 맞춤형으로 해서 이제 부산 외대에 대해서 이제 유저가 조금 더 다양하게 이제 반드시 그 입력된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유저가 자유롭게 이제 치고 그걸 인식해서 AI가 답변을 제공해주는 시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챗봇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나요? 사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챗봇의 지금 점유율의 거의 상당수를 챗GPT가 차지하고 있는데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같은 경우는 기능을 하나 오픈했어요. 최근에 설정에 들어가서 이제 챗봇 트레이딩 끄기, 뭐 트레이닝 끄기 이런 거를 끄면은 원래는 디폴트 값으로는 이제 저희가 입력을 하고 AI가 답변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AI 학습 자료로서 활용이 돼서 이제 데이터 유출이라든가 보안 문제를 어느 정도 안고 있어. 그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이제 많이 그런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직원들에게 금지를 시키는 등의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세팅에서 이걸 끄고 켤 수 있게 토글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유저 입장에서 오픈AI가 정확히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이제 이 설정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현재 저희가 필요한 거는 챗GPT 등의 이런 일부 한두 개 거대 기업을 의존하는 독점 체계에서 벗어나서 더 투명하게 오픈소스로 이걸 오픈할 수 있는 다양한 AI 기업들이 등장을 해서 유저가 이제 보다 보안 문제에서 자유로운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바로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아까 사용해보고 느낀 게 이제 전문 개발자는 거의 참여를 안 했다고 느꼈어요. 기여한 게. 그래서 이거를 정말 본격적으로 두 분께서 이제 개선을 해야겠다고 이제 하고 프로젝트를 정말 본격적으로 실행 단계까지 가시게 되신다면은 개발자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API를 실제로 연결하는 식으로 정말 추진력 있게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렇게 쓸 때 비용적인 측면을 학교에서 부담한다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럼 뭐 AI를 추가해서 아까 학교 말씀하신 것처럼 챗봇을 개선한다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챗GPT 등의 API 사용료. 이 API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 AI가 그래서 답변을 하고 이럴 때마다 텍스트 길이에 따라서 근데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막 테러를 하거나 해킹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인 수준의 그런 짧은 질문 질답 정도로는 굉장히 요금이 적어요.
네, 거의 막 책 한 페이지 수준으로 해도 막 뭐 10원도 안 나오고 그 정도로 알고 있어서 특히나 요새 오픈AI에서 요금을 획기적으로 최적화된 모델로 줄였거든요. 동시 성능 개선. 이 점은 앞으로도 계속 나아질 거고. 근데 다만 이제 API는 이렇게 해서 괜찮다고 해서 두 번째로 이제 가장 고려해야 될 요인은 개발자랑 네, 협력. 개발자의 몸값이 그렇죠. 그건데 근데 이제 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능하다면은 부산외대도 현재 내부적으로 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컴공과 등이 있나요? 있어요. 네,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과의 어떤 협업. 네, 협업이나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좀 윈윈할 수 있는데 그분들께는 당연히 어느 정도 보상이 지급이 돼야 되거나 학교 외부에서 구하는 것보다는 더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AI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네네. 이거를 제가 맘 잡고 한다 하면은 한 5일에서 7일 정도를 저는 볼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이해도만 있으신 분을 모실 수 있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일주일 정도면? 네, 가능할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고효율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적합한 분을 잘 찾아야겠지만 그거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뭐 추가로 저에게 추천해줄 참고 자료나 연구 논문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사실 학교에서 이제 챗봇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네.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런 어떤 자료들 위주로 공부했다 보니 따로 뭔가 서적이나 따로 그런 걸 구매해서 읽거나 하진 않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단순히 데이터 기반으로 가장 유의미한 단어들을 나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능이 있어서 이해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서적의 명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현재 챗봇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러프하게 공부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있다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